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의 정혜리입니다. 주말 내내 때이른 불볕 더위가 한창 이었습니다. 30도를 웃돌면서 일부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일찍 찾아온 더위 탓에 부동산 시장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부동산 시장 역시나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만 살펴봐도 그런데요.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21%나 증가를 했고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의 선전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분양 물량도 생각보다 더 높은 가격에 청약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언제였을지 모를 대출 규제로 인해서 꽁꽁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금 활짝 피어나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에서는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 시기 저희와 함께 잘 조율해 나가보시죠.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도 덜어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077-6356번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02545-7988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SNK 자산관리의 송선문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무더위를 식혀줄 만큼 속 시원한 투자 전략들 공개해 주실 테니까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슈와 그리고 부동산 팁까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다세대 주택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택 거래 감소 속에서도 홀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다세대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보고 또 그에 맞는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네. 다세대 주택의 독주가 계속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 지난주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홀로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인기가 있다라는 말인데요.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지 짚어봐 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시장 자체의 흐름, 주택 시장에 이제 어떤 자리매김을 좀 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제 과거의 인식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빌라라는 어떤 선입견, 뭐 또 빌라를 사면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소형 주택의 어떤 수급 불안정 현상이라든가 이런 걸 또 따져봤을 때 일단 수요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품질 자체도 굉장히 좀 좋고 주거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많이 변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가격 면에서 일단 아파트 가격이 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주거 하향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빌라 시장, 다세대 주택 시장이 좀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단 뭐 우리가 다른 지표보다도 경매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경매 시장의 이제 낙찰가율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제 시장을 예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라고도 할 수 있는 낙찰가율 변화를 좀 보는데 서울 지역의 연립 다세대 주택의 낙찰가율이 지금 9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죠. 예. 그래서 감정가에 거의 근접한 수준에 지금 낙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올 초만 해도 이제 8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뭐 5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90%를 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점점점 낙찰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 인기를 좀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이 물건에 대한 응찰자 수도 올 초만 해도 뭐 물건당 뭐 4명 정도 이런 어떤 4.2명 이 정도 통계였는데 네. 5월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뭐 5.6명 뭐 이 정도 꼴로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응찰자 수도 굉장히 좀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봤을 때는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이라는 것이 지금 연립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중요 지역은 100%를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평균으로 지금 90%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좀 중심권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 대비 이제 낙찰가율이 높은데 이 낙찰가율이 지금 높은 거를 좀 한번 들여다봤을 때는 뭐냐면 우리 감정가는 일단 경매 개시 전에 한 3개월 이전에 감정가가 잡힙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네. 실질적으로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높게 좀 이해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상승은 아니거든요. 이런 시기에도 100%가 넘게 낙찰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 자체도
연립이나 다세대에 대한 어떤 인기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보여지고 또 이런 또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립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좀 좋긴 한데 일단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주거 보전 그러니까 뭐냐면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외부로 좀 못 나가는 어떤 수요층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가수요자 입장에서는 시장 자체가 지금 월세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월세를 통해서 매입 비용이 아파트보다는 작기 때문에 월세 수익 때문에 지금 접근한다. 그래서 가수요 실수요 입장에서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좀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국은 연립이나 이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노후도라든가 노후화가 좀 빨리 진행되는 어떤 단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아파트보다는. 그리고 또 황금성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청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입찰에 참여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는 너무 이렇게 과열 분위기에 따라갈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이래서 결국은 경매 시장도 좋지만 결국은 이 노후화가 좀 빨리 진행된다는 걸 봤을 때는 좀 신축 주택으로 또 접근하는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매 낙찰가율이 90%, 일부 지역에서는 100%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만 그래도 투자적인 목적으로서는 신주 쪽 주택이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리스크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나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풀어볼 수 있는 세미나 일정도 화면으로 안내해드리죠. 송천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유망 지역을 분석해 볼 텐데요. 5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02545-7988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앞서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경매가율이 100%가 넘는 지역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유망 지역을 또 분석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한 그 유망 지역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 만나볼 텐데요. 02-2077-6356번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걸어주시죠.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목동아파트 3단지인데요. 예. 예, 화장실이 하나가 있어서 좀 불편해서. 네. 바로 옆에 있는 이 편한 세상으로. 네. 저희 집은 전세를 주고 그쪽으로 사서 이사를 하면 어떨까 생각 중인데. 예. 예, 이 편한 세상이 조금 생각보다 매매가 잘 안 되는 편인 것 같아서, 예, 이게 사면 취득세도 들고 많이 안 올라도 되는데 제가 내년 때 팔고 싶을 때 이게 팔릴 수 있을지도 좀 걱정이 되기도 환경성이 하고. 그만만 있을지 궁금하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평수도 좀 예. 넓게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몇 평대에서 맞습니다. 몇 평대로 옮기시는 건가요? 저희 집이 지금 35평이고요. 예. 예, 옮기려고 하는 데는 47평입니다. 47평, 대형 평수로 가시네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트렌드가 대형 평수는 아니기 때문에 맞는 네. 평형대인지도 봐드리겠고요. 황금성이 충족이 될 수 있는지도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텐데 송성문 대표님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질문 주시는 게 네. 지금 목동 아파트 3단지를 팔고 지금 이 편한 세상으로 가신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집을 전세를 주면 네. 예, 그 전세 가격이 조금 보태면 이제 이 편한 네네. 세상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바로 길 건너편인데. 그러니까 집을 하나를 더 사실 생각을 갖고 예, 계신 예. 거죠. 근데 네네. 이제 이 집이 지금 이 편한 세상 아파트가 이제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르지 않고 안 올라도 예, 괜찮은데 떨어질 여건이 없느냐 예.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예, 그죠? 맞아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예, 제가 보기에는 떨어질 확률이 이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렌드에는 맞지 않는 이 평형이거든요. 40평, 네네. 40, 중대형 평수인데. 근데 네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은 네. 목동 3단지 같은 경우에는 3단지, 2단지, 1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금 성원 아파트 옆에 이 편한 세상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 동네 거주했어서 아시겠지만 네. 이 신목 가꾼이라는 어떤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이 목동에서는 뭐 유명한 신목중학교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특목고 진학률이 높다 보니까 네네. 이 절대 수요층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목동 지역의 어떤 수요층이 다른 지역보다는 중대형에 대한 어떤 수요층이 좀 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좀 저는 가격이 좀 그렇게 지금 알아보신 데가 지금 47평 정도 되면은 시세는 얼마나 가나요? 아, 저는 이제 1층을 보고 있는데 네. 그 1층은 7억 5천 전후반이고요. 네, 네. 1층 아닌 데는 그 위로는 8억 전후반인 것 같아요. 네. 8억대 정도 전후면은 굉장히 지역에 비해서는 좀 싸잖아요. 네네.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지역 단지 어떤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세대수도 좀 작고 뭐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고 결국 네네. 이제 그런 면인데 기본적으로 이 신목중학교 어떤 그 신목학군이라는 프리미엄도 있고요. 또 지금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중대형의 약세를 보이는 서울 지역의 어떤 형태긴 하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여기 목동 지역은 중대형 수요층이 어느 정도는 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락 여건은 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을 드리는 거거든요. 또 한 네네. 가지는 뭐냐면 이 목동 지역에 아시다시피 뭐 3단지도 그렇지만 이제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오잖아요. 네. 주변에 새 아파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사시려고 하는 대림 이편한 세상 주변으로는 건너편 쪽으로는 지금 뭐 전부 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위치고 아래쪽은 네네. 이렇게 신시가지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지금 새 아파트는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좀 경쟁력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목동 아파트가 어떤 뭐 재건축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정도 시세는 최소한 유지. 그러니까 가격 방어선은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수하셔도 좀 나쁘지 않은데 이왕이면 나중에 뭐 1층을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이 좀 층간 있을까요? 소음을 아, 걱정 안 해도 그러세요? 돼서. 예, 네. 그렇다면은 뭐 제가 선호하시는 층을 뭐 이렇게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네네네. 드리는 얘기는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내가 살기 좋은 집보다는 나중에 네. 팔기 좋은 집을 사야 돼요. 그쵸. 이게 무슨 네. 얘기냐? 지금 나는 1층에 층간소음 때문에 편하지만 나중에 언젠가 또 변화를 줄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네네. 되면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 이왕이면 조금 뭐 중간층 팔기 좀 좋은 층으로 가시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한 네네. 가지 팁으로 더 말씀드리는 거는 이 네. 목동 3단지도 지금 그 연안에 들어서 재건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목동 지역이. 네. 예, 네. 양천구에 대한 이 양천구청에서도 지금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재정비 그 계획을 좀 수립 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2년 후 정도면은 이 안이 좀 나오게 되고 좀 가시화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거는 3단지나 2단지 뭐 같은 비슷한 시기인데 이 네네. 지역은 지금 이종 주거지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제 사업을 물론 뭐 종상형을 통해서 다른 단지들처럼 뭐 3종 단지하고 비슷하게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서울시 조례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조례 이런 걸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재건축 사업에 기대감은 좋지만 어느 정도 네네. 뭐 한 2년 정도 3년 후에 분위기가 좀 네네. 잡힌다면은 좀 갈아타시는 생각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그때 단지로요? 네, 아니 다른 일단- 단지가 아니더라도 가격이 네. 어느 정도 조금 더 받침이 된다라면은 이 네. 종상 이종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그거는 좀 염두에 두셨다가 뭐 매도 네. 타이밍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좀 한 박자 일찍 움직이시는 작전 한번 세워보시라 이렇게 한마디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림 이편한 가시는 건요 가격 더 네, 이상 네. 하락 여건은 없어 보입니다. 네.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이시니까요. 기분 감사합니다. 좋게 매수해 보시고요. 추후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같은 번호로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02-2077-6356번 활짝 열려 있고요. 02-545-7988번 문자로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전화가 걸려와 있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기 방배동, 네. 방배사동 853의 5호 한국빌라거든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10년 전에 이 연립을 구입했는데 30년 됐어요. 오래되셨네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근처에는 지금 재개발이 붐을 일고 있는데 네. 저희 쪽은 그냥 단독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다세대로 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나 앞으로 향후 알겠습니다. 10년 됐는데 보유한 한지. 기간은 10년이시고 한 주택 나이가 30년 정도 된 건물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이 됐겠네요. 예. 네. 다가구 빌라예요. 다가구 빌라이시고 여기 예. 네, 여기 실제 다세대. 거주 중에 계세요? 네? 거주하고 거주 안 계세요? 해요. 임대 놓고 계시고 네. 예, 투자용으로 구입을 하셨는데 개발이 안 되니까 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좀 지도 찾으셨다고 하니까 좀 자세히 지역 분석해 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853-5번지라고 그러셨죠? 네. 아, 예. 지금 지도를 제가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그 열린문화센터 바로 앞에요. 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네. 지금, 여기는 지금 6구역이 아니네. 여기 위쪽으로 6구역으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죠. 예, 방배 6구역 6구역. 아니에요. 예, 그쪽하고 경계선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지금 위치를 봤을 때는 내방역하고 위치도 굉장히 가깝고, 이 네. 거주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 조금 연차가 좀 문제기는 하네요. 네.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뭐 다가구 주택이라는데 다세대 주택이겠죠, 아무래도. 네네, 예. 다세대 주택. 예, 평수는 지금 몇 평이나 된다? 몇 그게- 평이나 되시죠? 땅이 20평이거든요. 아, 이 대지가 20평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차는 좀 됐지만, 네. 뭐, 근데 단독으로 이게 어떤 지금 다세주택이기 때문에, 네. 단독으로 어떤 진행을 하진 못하죠. 근데 네, 이제, 네, 같이 해야 돼요. 예, 같은 지역에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여기 연차가 오래된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이 뭐 좋다라는 게 아니라 입지 면에서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어요. 지금 네. 위치가.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주변에 뭐 좀 잘 아시겠지만 아래쪽으로 5구역이 지금 또 굉장히 크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방배 5구역. 네. 지금 네. 보유하고 계신 다세대주택 위로는 방배 6구역이고 네. 또 이쪽은 그럼 5구역 다음에 6구역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5구역은 지금 거의 뭐 마무리 단계 와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올 연말 안으로는 이주가 다 시작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일반 분양도 시작할 것 같고, 6구역도 지금 사업의 속도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이제 이주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물론 연차가 좀 오래됐긴 했지만 역과의 거리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수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이쪽에 아시겠지만 정부사 터널, 장제 네. 터널이 또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네. 이것도 뭐 한 3년 내로 또 개통이 될 예정이고 이 내방역 인근 지역들은 이 장제 터널에 대한 최대 수혜지입니다.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이쪽 주변 지역이 그렇게 지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 지금 몇 층짜리예요? 지금 빌라 3층짜리예요. 야, 3층 여러 세대가 있죠. 한 6세대 정도 있겠나요? 18세대요. 아, 그렇게 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세대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다시 재건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네.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들이 네. 개인적으로 그냥 집을 다가구로 짓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핸디캡이에요. 왜냐하면 내 지분이 작다 보니까 내 맘대로 어떤 행위를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네.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주변 주택들하고 아니면 이 같은 옆집이라든가 뭐 같이 해서 건축을 한번 진행해 보는 그걸 타당성을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일단 입지 여건이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합의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주변에 좀 대형 호재들도 있고 또 이주 수요도 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입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굳이 매도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옆에 5구역, 6구역 이런 데들이 일반 분양을 통해서 이제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이주를 하게 되면요 전체적인 그 방배동 지역의 지가도 좀 들썩들썩 할 거예요. 지금보다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는 어떤 이제 좀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건축을 하더라도 좀 이로운 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지 마시고 뭐 한 내년 한 초반, 중반 정도 6구역이 지금 어떤 변화를 주는 시기 한 내년 정도 후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시기 이후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변화가 뭐랄까 지금 뭐 굳이 매도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 내년쯤 돼서 한번 저하고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는 이런 차원으로 가죠. 네. 지금 일단은 네, 보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입지적인 면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 호재도 살아 있고요. 이 구역이 진행이 될 때까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조금 마음 푹 놓고 기다려보시고요.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가 많이 걸러오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여기 성북구 월곡동의 두산이브 아파트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요. 예. 네,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네. 혹시 앞으로 집값이 오를 전망이 혹시 있는지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이주를 하고 싶으신데 그래도 오를 지역을 가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몇 평대 보고 계시나요? 아니,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 혹시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가 네네. 궁금하신 거고요. 언제 입주하셨어요? 저희 8년 정도. 알겠습니다. 네. 몇 평대이시죠? 30평대요. 30평대 알겠습니다. 두산위브 아파트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거주를 오래 하셨는데 네. 지금 30평대 아파트 사시고 있는데 지금 다른 쪽으로 주거 이동을 하시려는 거예요? 네. 어디 봐두신 데는 있나요? 아직은 마땅한 데를 찾지 못했어요. 아직 결정은 못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에서 주거 이동을 생각하신다. 근데 네. 지금 파는 시점이 언젠가 좋겠나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 제가 보기에는 결론부터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도를 좀 보고 있는데 네. 지금보다 이렇게 뭐 크게 오를 여건은 별로 없어요. 그래요? 예, 두산 위브 아파트가. 그래서 네. 일단 연차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좀 단지는 크고 여러 가지 좋아요. 지금 이 지도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실거주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6호선 월곡역하고도 좀 가깝고 또 미아 쪽으로도 이렇게 좀 연관성도 있고 해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근데 네. 위쪽에 바로 삼성 레미안하고 합치면 네. 단지 수도 대단히 규모거든요. 네. 그래서 주거 환경도 좋고 수요자들도 많은데 문제는 네. 뭐냐면 이쪽에 대한 실수요층들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네. 얘기냐면 수요층이 조금 수준 있는 수요층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이 수준 있는 수요층들이 이쪽보다는 이쪽 기름리타운 쪽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네.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도 주거 환경이 나쁘지 않은 곳인데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네. 좀 많이 나잖아요. 네. 30평대가 지금 한 4억대 한 초반 정도 가나요? 네네네. 그 정도 가죠. 그것도 최근 들어서 조금 오른 거거든요. 네. 3억대 한 중반 정도 갔었죠, 여기가. 네. 지금 오른 거는 이 두산 네. 위브 아파트가 갑자기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또 주변에 네. 막 호재가 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뭐냐면 서울 지역의 전반적인 전세가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네. 이 전세가가 매가를 좀 미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가는 당분간 조금 더 오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갈아타는 시점이라고 하면 한 네. 내년 정도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아, 제가 네. 보기에는 서울 지역 전세가가 좀 안정되는 시기는 좀 후년 정도부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네. 그 전에 전세가가 좀 최고 많이 밀어 올렸을 때 매가가 네. 조금이라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겠죠. 그 시점에서 네. 움직여 보시는 게 좋겠고 네. 중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지금 네. 위치한 곳과 위에 지금 장인뉴타운 일부 지역이 지금 변화를 주고 있죠. 네. 앞으로 1구역, 5구역도 지금 시작을 할 예정이고 또 기름뉴타운은 워낙 주거 환경이 좀 잘 갖춰진 이 인근 지역이에요. 네. 그 중간에 껴있다 보니까 좀 이런 네. 어떤 나 혼자만이 가격이 오르기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매도 갈아타는 생각은 어쨌든 실거주 입장이니까 네. 다른 쪽으로 가셔도 이제 좋은 쪽으로 가시면 되겠지만은 일단 네. 매도 시기는 이 지역의 어떤 전세가가 좀 더 밀어 올려주는 시기, 그 시기가 네. 내년 정도니까 그 이후에 네. 한번 변화를 한번 줘보세요. 혹시 그러면 저 네. 옆단지 레미안에 네. 40평대로 이사 가는 거는 괜찮은가요? 레미안도 사실은 같은 바로 위쪽이잖아요. 네, 위에 네. 위치하다 보니까 큰 영향은 없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호재라고 하면 네. 상계서부터 시작되는 그 경절철 동북선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연결돼서 넘어오는 신설동까지 네네. 이 넘어오는 건데 이 동북선 자체도 사실은 좀 빨리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네. 경남기업 주관사가 좀 이렇게 잘못되는 바람에 좀 네. 변화가 생기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 호재를 받기가 좀 별로 이렇게 좀 좋은 상황이 아니라 주변 호재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동북선 어떤 그 기대감보다는 조금 네. 더 일찍 움직여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년으로 매도 시기를 좀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수적인 상담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못다한 이야기 풀어보실 수 있는 세미나 자리 마련하고 있는데요.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송선문 대표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거고요. 5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02-545-7988번으로 예약하고 방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빠르게 30분 상담 이어가 왔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세미나에서 풀어보시겠고요.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의 송선문 대표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부터는 다양한 매물 정보 공유해드리고요. 매물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수화기 들어서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077-6391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매물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들어서 걸어주시죠.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영근 이사 그리고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두 분과 함께 다양한 매물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살짝 키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정영근 이사님은 오늘 어떤 매물 들고 나오셨나요? 네, 한창 뜨거운 지역, 용산 지역에 매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 지역 같은 경우는요, 캠프킨 부지와 바로 앞 도보권이었다 했을 때 약 2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초역세권과 동시에 개발 호재,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문배동에 있는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본 매물은 초고급 아파트로서 주변에 있는 그 주상복합 아파트보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실투자금도 적게 들어가고요. 앞으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구에 위치한 매물 정보 들고 나오셨고 이어서 김원준 팀장님의 매물도 궁금해집니다. 두 가지 매물 들고 나오셨다라고 하는데 차례대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테마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대학가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학로 중심 쪽에 있는 두 개의 매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 그 월세 시장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그 은퇴자들의 이제 그 미래의 가치를 이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매물로서 이제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젊은 직장인들부터 주부들까지 하다못해 연예인들까지 뛰어들고 있는 그런 시장 속에서 경쟁력 있는 매물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물 같은 경우에는 대학로 중간에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는데요. 자, 대학로 안쪽에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공실이 없는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또 대학가가 모여 있고 또 이제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매매가가 1억대가 되겠고요. 대출을 활용하실 경우 3천만 원대에 안정적인 월세 수익이 가능한 그런 이제 이문동의 매물을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곳 같은 경우는 마포구에 있는 홍대 바로 인근에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역시 지금 마포권역에서 지금 최근에 동부와 중부권역을 많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이건 역시 먹을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추천을 드리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특이한 매물, 복층형 구조로 나오기 때문에 향후 보다 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요. 마포구 신속 매물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원준 팀장님은 오늘 두 가지 매물 선점해 오셨는데요. 그 첫 번째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가볼 지역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매물입니다. 1호선 신이문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3년도 7월에 준공이 완료가 된 건물입니다. 총 15층 건물에 1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1억 3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6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천만 원의 대출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실제 투자금은 2,800만 원 접근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첫 번째 매물 이문동 매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역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지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입지 여건 살펴볼까요? 네, 외대역이 있는 그 이문동 하면 다들 아마 외대를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있는 그런 외대에서 걸어서 얼마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는데요. 1호선 신이문역에서 5분, 1호선 외대암역에서는 8분 정도면 도달 가능한 위치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6호선 돌고지역까지도 7분이면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망이 바로 옆쪽에 있어서 안정적인 교통망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중랑천과 천장산이 있는 배산 임수 구조이기 때문에요.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 같은 경우 입지 중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수요자. 자, 수요자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한국예술종합대학교까지는 걸어서 2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한국외국어대학교까지 이제는 도보 5분이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자, 그 이후에 경희대학교는 8분, 삼육보건대학교까지는 10분, 서울시립대학교까지는 12분, 광운대학교까지는 걸어서 15분이면 다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수요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건물 같은 경우 이미 완공이 되어 있고 이미 3년 전에 임차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실이 없이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라고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주변에 대학가가 많은 만큼 이 지역, 이 매물보다 더 가치가 높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주변에도 다양한 또 월세나 이제 원룸 수요층이 많은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요. 안정적인 수익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 3천만 원 투자하셔서 매달 꼬박꼬박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형 매물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학가 주변에 위치해 있는 만큼 수요층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적인 부분도 우수한데 이 외에도 교통적인 호재가 또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호재들이 이 지역에 있나요?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투자처로서 많이 활용이 되었던 지역은 아닌데요. 자, 최근에 이제 이 지역이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서울 내에 다양한 경전철 들어서고 있는데 이 지역에도 면목선이 들어섭니다. 자, 그런 만큼 이곳에 이렇게 인구가 많이 들어서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 바로 이문 휘경 재정비 촉진지구를 비롯해서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등 다양한 환경 정비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완공된 그런 다양한 지역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보다 더 다양한 개발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이것을 다 나열을 해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동대문구 홈페이지 한번 접속을 하셔서 현재 어떠한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개발 진행 상황까지 알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지금 이곳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주거 환경 관리 사업,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수많은 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접 한번 알아보셔도 더욱더 신뢰가 가실 것 같고요. 일단 동대문구에 있는 홈페이지 참고를 하셔서 보다 좀 알아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적으로 보다 더 안정적으로 좋아지는 만큼 이 지역에 있는 이 매물, 이런 오피스텔 건물보다 더 안정적이고 보다 더 깨끗한 환경에서 월세 수요 가능하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는 투자처로 손꼽히지는 않았지만 지금 나열해 주신 것처럼 나열을 다 하지도 못했습니다. 동대문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서 개발 호재들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호재를 바탕으로 이제 투자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준공이 완료가 된 건물이기 때문에 미리 좀 구경 좀 해볼까요? 네, 지금 3년 동안 공실 없이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건축주가 전체 통 건물을 가지고 월세를 이제 수요를 놨었는데 최근에 이제 갑자기 급매로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보다 더 가격적으로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현재 그 샘플 하우스 내에서 이제 찍었던 사진이기 때문에요. 실제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하 4층, 지하 쪽에는 주차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1층에는 편의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층부터 15층까지 원룸과 이제 원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수익형 매물이기 때문에요. 자,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이제 전망 갖추고 있는 그러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도 이미 월세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 내부 방문하시기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보다 더 안심하시고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월세 학생들의 수요 맞추기 위해서 이미 이곳 같은 경우에도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그리고 옷장과 책상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바로 수요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공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그런 매물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매매가 1억 300만 원입니다. 1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대출 활용하실 경우 6,500에서 7,000 정도 대출을 받으실 경우에 3천만 원대의 꾸준한 월세 수익이 가능한 그러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미 500에 46만 원 월세가 맞춰져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자, 대출 받으시고 이자 제외하시더라도 높은 수익률이 이제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월세 수익 다달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런 수익 가능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공실이 없는 것이 장점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유의사항이 있다면 체크해 주시죠. 네, 실제로 한번 방문을 하셔서 주변의 역에서도 얼마나 걸리는지, 주변의 대학교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 어떠한 수요자들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학생들이 많이 등하교하는 그런 시간대 한번 방문을 해보신다면 어떤 수요자가 있는지 확실히 믿음이 가실 거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가보시면서 수요층까지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문동에 위치한 매물 정보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영근 이사께서는 용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 매물 들고 나오셨다라고 하는데 개요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이어서 가볼 지역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에 위치한 아파트 매물입니다. 4호선과 6호선 삼각지역에서 도보 4분 거리고요. 2017년도 9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총 14층 건물의 13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2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의 접근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이번에는 용산구 문배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물인데요. 우선 층수는 좋은 것 같습니다만 입지는 어떨지 둘러보도록 하죠. 네. 본 매물 용산구 아주 뜨거운 지역입니다. 캠프킨 부지와 도보 2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한 수장복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나 기대감이 굉장히 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의 입지는 뭐니 해도 교통편이 굉장히 좋다고 정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1호선 남영 역세권도 도보 6분 정도 거리고요. 그리고 삼강지 역세권이 도보 4분 정도 거리, 4호선하고 6호선이 다니죠. 그리고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얼마 전에 개통됐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효창공원역이 또 도보 6분 정도 거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노선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야말로 임대차 수요가 이곳 지역 원효로 1가와 또 2가 그리고 여기 문배동에 모여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여러 가지 노선들 굉장히 많고 차량으로 이동을 할 때도 사통팔달 교통망이 아주 훌륭합니다. 용산은 서울시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교통망이 훌륭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강변북로와 올림픽도로의 진입성이 굉장히 좋고 여의도와도 거의 뭐 차량을 이용을 하면 10분 내에 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이점이 매우 충분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호재들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뭐 병원이라던가 주변에 뭐 영화관, 용산 CGV 있죠. 그리고 아이파크 몰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굵직한 호재뿐만 아니라 임대차 생활 인프라까지 완벽히 갖춘 지역이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에 위치한 매물 정보 들고 나오셨습니다. 용산하면 정말 굵직한 호재들이 참 많습니다만 이 지역의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슈들 체크해 주시죠. 네, 호재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타이밍이 용산에 투자를 들어가기 적합하다 먼저 정리를 드리고 본 매물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에 이제 경의중앙선이 뚫리면서 가격대라든가 일제히 지금 지가가 올라가는 중이고 지금 현재 타이밍이 아니면 차후에 이제 캠프킨 부지가 내년 정도에 종합 개발 발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목해서 매물을 선별한 다음에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법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 본 매물 문배동을 중심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호재는 캠프킨 부지입니다. 캠프킨 부지가 바로 도보로 2분 정도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초고밀도 상업지구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내년도에 단계적으로 개발 발표가 날 것이고 현재 입주규제 최소지구까지 선정이 될 예정으로 있는 지역이 바로 캠프킨 부지이기 때문에 네. 미군의 철수와 함께 본 매물지의 바로 앞에 상업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용산에는 전면 2구역, 3구역이 이미 최고급 수당복합이 올라가는 중이고 그 앞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종합적인 회사들의
그 사옥들이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용산역 후더 후면을 보게 되면 종합 호텔 1,800실 정도의 호텔이 또 지어지고 있습니다.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호텔과 그리고 용산 그 아이파크 몰의 면세점 그리고 전면 2, 3구역에 최고 주상 복합까지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어지고 있고요. 초고밀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산은 그야말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전에는 이제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민족공원도 개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캠프킨 부지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 본 매물이 바로 도보권에 있다는 점이 가장 강조할 만한 사항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캠프캠 부지랑 불과 도보 2분 거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건물들도 개발 조감도 보니까 멋스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어울리도록 건물이 잘 준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준공 시일까지는 꽤 남았습니다만 좀 미리 어떻게 지어질지 살펴봐 주시죠. 예, 본 매물은 아파트입니다. 나홀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배동 주변에 보시면 KC타워라든가 네. 이해안까지 여러 가지 주상복합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요. 본 매물은 오피스텔이 밑에 동에 있고요. 위에 이제 상위에 14층 로얄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고 정남형에 위치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좋은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냉장고와 시스템 에어컨, 풀옵션 구조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나 본 매물은 신혼부부를 타겟으로 한 매물이다. 아파트로 따지면 약 17평형 정도의 아파트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소형 아파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 그 1층부터 14층까지 임대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미 계획이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 임대 걱정하실 게 전혀 없고요. 또 관리 또한 완벽히 되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해놓고 신경 쓸 게 하나도 없고요. 차후 용산에 있는 좋아지는 차익을 고스란히 받아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체크해 주시죠. 예, 본 매물 가격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든가 또 아파트의 가격이 매우 높은 가격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본 매물 정도 사이즈면 약 4억짜리 정도 가격이 적당합니다. 하지만 본 네. 매물은 3억 2천의 저렴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매물 전세가 예상이 되는 가격이 2억 8천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 4천 정도면 나홀로 아파트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도 3천 보증금에 월 100 정도, 수익률로 따지면은 약 7에서 8%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차후에 캠프킨 부지와 여러 가지 용산의 호재가 깔리는 시점 2020년 정도에 매도 타임을 잡으시고 신축 아파트로 매도에 나서신다면 반드시 높은 차익을 거둘 수 있다. 3억 중반대 이상은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유의사항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주변에 용산 효창공원역 주변으로 많은 매물들이 여러분들 투자를 나선 매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그 용산의 역에서 먼 매물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공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과 가까운지 생활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지를 보셔야지 네. 차후에 임대 투자 용도로서 환금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임대차 수요 시장을 확실히 분석하고 투자하는 게 또 유의사항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직접 가보시면서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산구 문배동에 위치한 아파트 매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어느새 마지막 매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을지 화면으로 안내해드리죠.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신수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광흥창역에서 도보 4분 거리고요. 2016년 7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6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3,500만 원이 예상이 되며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에 접근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이번에는 신수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권역 내에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역에서 접근성이 중요하겠는데요. 6호선 광흥창역 서강역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도보로 4분에서 5분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역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서강대학교에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러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도 올림픽대로 다양한 또 도로망이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아래쪽으로는 서강대교 위치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마포대교 있기 때문에 교통적으로는 정말 좋은 그런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교통이 좋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매매가 역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곳 중심으로 해서 또 마포 중심 업무지구, 바로 오른쪽에 있는 마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업무지구가 들어서 있고요. 바로 위쪽에는 공덕 글로벌 업무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직장인들의 수요 맞출 수가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홍익대학교까지는 도보로 15분, 서강대학교까지는 7분에서 8분밖에 걸리지 않는 대학로 안쪽에 위치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홍대 거리나 대학로 거리까지도 걸어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마포구 내에 있는 그런 학교, 다양한 학교들을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층 맞출 수 있는 곳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곳 같이 지금 소개해드린 매물 같은 경우 상당히 평수가 큽니다. 자, 가족 단위 수요층 노릴 수 있는 그러한 매물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홍대 매물 주변에 다양한 아파트들 잔뜩 들어서 있고요. 지금 이미 주변에는 주택 재개발지에 인접해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향후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까지도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최근에 홍대 다양한 매물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특히 이곳 중부와 동부권역 중심으로 해서는 아직 먹을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입지 잘 살펴보시고 투자에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장인, 대학생, 가족 단위까지 수요층이 두터운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개발 호재도 체크해 주시죠. 일단 마포권역 같은 경우에 서부권역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약간씩 부작용은 나오고 있지만 이곳 중부권과 동부권역 같은 경우는 아직 매매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즐비해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격의 상승이 폭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먹을 게 많이 남아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옆에 위치해 있는 마포인 만큼 향후 다양한 개발 사업들에 대한 배후 이제 수요지로서 이제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마포권역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이제 개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동부에 있는 마포역과 공덕역에 있는 업무지구 단위 개발.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 대기업들과 다양한 기업들 본사가 들어서 있는 그러한 지역인 만큼 다양한 소비가 아닌 개발과 다양한 그런 업무지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에도 향후 보다 더 큰 개발 가치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 축 같은 경우에는 합정동과 홍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또 개발지가 이제 들어서고 있는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는 관광지와 소비의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있고 동부와 서부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발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중심지에 있는 이곳 마포구 신수동 같은 경우에 향후 이곳 동부와 서부권에 있는 다양한 개발들의 이제 중심지로서 보다 더 큰 가치 상승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또 당인리 발전소를 비롯해서 주변에는 이제 디자인과 출판, 특정 개발 진흥지구 등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또 이제 들어설 예정이겠고요. 주변에는 서울 2030 플랜을 비롯해서 한강변 개발 계획 등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개발 사업들에 대한 가치 상승 노려볼 수 있는 곳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준공 완료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쯤을 앞두고 있는데요. 건물적인 부분도 안내해 주시죠. 일단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개발 사업들뿐만 아니라 입지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매물 지금 상당히 조금 특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건물은 6층 건물이 되겠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 5층과 6층에 위치한 복층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복층이라도 한 층을 두 개로 나눠놓은 그런 복층이 아니라 5층과 6층 모두를 사용이 가능한 그런 특별한 네. 매물이 되겠고요.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이 25평이 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로 따지게 된다면 35평형 정도의 아파트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만큼 넓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넓은 발코니와 상층은 또 복층 구조는 서재로 또 활용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상당히 구조가 특이합니다. 일단 방문하셔서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2016년 7월을 이제 준공을 앞두고 현재 마무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역에서도 가깝고 다양한 수요층 맞출 수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일단 걱정하지 않고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 전세가 이미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특이한 복층형 구조입니다. 복층형 구조라 할지라도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가는 구조가 참 많은데 여기는 허리를 딱 펴고 들어갈 수 있는 층고가 확보가 된 구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층고가 5층과 6층이기 때문에요. 일반
많이 보셨던 복층 구조와는 네.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예, 있겠습니다. 이렇게 층고까지 확보가 돼 있는 매물입니다. 가격적인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매매가가 3억 5천만 원입니다. 실제 내부 평수가 25평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평수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매물 같은 경우 이미 전세가 3억 3,500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전세 계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만큼 1,500만 원대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미 전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월세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하지만 향후에 월세로 전환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평수가 넓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월세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1,500만 원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일단 한번 방문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의점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이거 역에서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역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위쪽에 서강대학교야 홍익대학교 그리고 홍대 거리까지 얼마나 거리가 걸리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수동에 위치한 매물 정보 다시 한번 화면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용산, 마포, 이문동까지 두루두루 여러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의 금액에 맞는 투자처가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02-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더라도 매물에 대한 정보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이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영근 이사 그리고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